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13년 차 며느리가 시댁에서 받은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던지며 한 말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저는 올해 39세, 결혼 13년 차 주부 김미영입니다. 결혼 생활 13년. 길다면 긴 시간이죠. 그동안 저는 두 집안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늘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미영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반찬 해놨으니까 가져가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고, 생활이 어려웠던 신혼 시절에는 월세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신혼 때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 밀리기 시작했고, 집주인이 독촉 전화를 매일 걸어왔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눈치채셨어요. 미영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니?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집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네.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결국 저는 울면서 다 털어놨습니다. 그 이튿날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위야, 젊을 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밀린 월세는 물론이고 당분간 생활비까지 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조건도 없었고 언제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실직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라, 일자리 구할 때까지 너라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임신 중이라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요즘 임산부들도 다 일하던데. 너무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남자가 실직하면 자존심 상할 텐데 처가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면 안 좋다. 결국 우리는 친정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텼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한 달간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울어도 일어나서 달래주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빨래에 청소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딱 한 번 오셨습니다. 그것도 30분 있다가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제라 힘들지. 그래도 엄마가 되려면 이런 건 감수해야지. 그리고 친정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해. 우리 때는 혼자서도 다 했는데 친정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민망했습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에서 내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목돈이 부족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 8천만 원을 선뜻 주셨어요. 빚 없이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집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전세도 충분히 좋은 거다. 시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처가에서 많이 도와준다니까 다행이네. 우리는 다른 아들들도 챙겨야 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집온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겠지 하면서. 그런데 지난해 추석 때 제 참을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모든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손목이 아파도 참고 했습니다. 명절인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또 뭔가 지적당하는 건 아닐까? 음식이 맛없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했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차위야, 미영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도울 테니까 미리 말해라.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가족까지 총 8명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례상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전이 너무 두껍네. 차례상인데 좀 더 정성스럽게 하지.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새벽 3시부터 준비한 걸 두껍다고? 정성스럽지 않다고? 친정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계셨지만 못 들은 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이가 정성껏 많이 준비했는데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조상님께 올리는 상인데. 좀 더 신경 쓰지, 우리 집 며느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며느리라는 표현이 저를 소유물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런 말씀하신 건 우리를 위해서 더 잘하라는 뜻이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모르겠구나. 뭘? 친정에서는 날 딸로 보는데 시댁에서는 날 머슴으로 본다는 걸. 남편은 그제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자. 그런데 제 결심을 시험하는 일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살던 전셋집에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거였죠. 집들이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 집들이 음식값으로 쓰라고. 돈 좀 줄 테니까 받아라. 얼마나 주실 건데요? 1,00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3년간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1,000만 원을? 며칠 후 시아버지가 직접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현금 봉투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게 집 마련했으니까 집들이는 우리가 도와주마. 겉으로는 고맙다고 인사드렸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13년간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던 분들이 왜 갑자기?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당일 저는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친정 부모님, 남편 회사 동료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까지. 처음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와,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집이 정말 이쁘게 나왔네요. 새 집이라 그런지 더 깔끔해 보여요.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열심히 손님들을 챙겼어요.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집들이 음식값을 누가 댔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 아니겠지? 바로 제가 댔습니다. 1,000만 원이나 줬어요.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는 정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음 편히 와서 밥 좀 얻어먹어야겠어요. 1,000만 원어치는 해야 본전이지. 안 그래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13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어려울 때도 외면하셨던 것, 아이 낳고 힘들 때도 무관심하셨던 것, 추석 때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폄하하셨던 것, 이대로 또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 잠시만요. 그 1,000만 원 도로 가져가세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1,000만 원 도로 가져가시라고요. 저희 힘으로 할 테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시면서 1,000만 원 하나로 평생 뭘 바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른이시라면 어른답게 하세요. 돈으로 사람 얕보지 마시고. 저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셨고 다른 손님들은 어색해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도 들렸고 남편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13년 동안 참아온 말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도 저한테 차갑게 대했고 시댁에서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정말 몰라줬구나. 부모님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혼자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댁과는 아직도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사람 관계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주면 정성을 받고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